오늘 리뷰는 바로 HG 유시 섬광이야 사웨이 키르케 마녀의 아리우제우스. 섬광이야 사웨이 원작엔 등장하지 않는 이제 극장판 오리지널 기체입니다. 레이네임이 페넬로페를 본격적으로 타기 전에 그 플라이트 폼, 그 비행을 연습하기 위한 연습 기체였다고 해요. 대신 이때는 미누프스키 플라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플라즈마 제트 엔진을 다수 활용해서, 그러니까 쉘프 노즐을 다수 사용을 해서 이렇게 비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페넬로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되게 다르게 생긴 그런 기체이기도 합니다. 발매는 2026년 4월 25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12,000엔, 무려 12,000엔. HG 중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금액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MG보다 비싼 거거든요. 특히나 얼마 전 리뷰했었던 MG 프라모 더블 제타 건담 버전 카토키보다 비싸요. 그래서인지 이 패키지만 봐도 엄청난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다. 아무래도 공간 차지도 많이 할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되는 것도 솔직히 있다. 그러면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리우제우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아리우제우스로 다 완성을 하고 나면 사실상 조인트류라든가 뭐 베이스 말고는 큰 부속품이 남지 않아요. 대신에 정크가 좀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저 베이스 보이시나요? 많이 보던 그 베이스, 2004년도 MG 윙건담 제로 EW에 부속이 됐던 베이스인데 그것 때문에 스탠드 부분이 남습니다. 베이스만 사용을 하고 스탠드도 아리우제우스 전용을 쓰게 되니까 기존 건 안 쓰는 거죠. 근데 이 베이스 참 재밌는 게 런너가 2025년 찍혀 있더라고요. 굳이 이 스탠드 금형을 2025년도에 새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아무튼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그리고 시제 빔 라이플이랑 요 양산형 뉴건담용 뭐 머리나 덕트 파츠가 이제 정크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얘들은 알겠거든요. 덕트나 이런 작은 건 알겠는데 아예 라이플이 통으로 남아요. 근데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뭐 그냥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양손에 라이플을 들 수도 있는 거기는 하죠. 그래서 스티커! 사실상 이제 우하단에는 아리우제우스 스티커라고 써있지만은 사실상 양산형 뉴건담 스티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2번 스티커인 모노아이, 이 모노아이 스티커는 이 흉부 앞에 플라이트 폼이 됐을 때 모노아이가 생기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부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선택 스티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양산형 뉴건담에 부착이 되는 스티커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빔라이플용이고요. 노란색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양산형 뉴건담용이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베이스 자체는 2004년도 윙건담 제로 EW에 들어있었던 그 베이스인데 금형이 2025년도 산 금형이더라. 굳이 이걸 왜 또 아무튼 다시 생각해도 그냥 새로 만들어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기에 꽂혀있는 이 프레임 같은 게 아리우제우스 본체가 올라갈 부분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두꺼운 조인트가 이제 다리 사이에 들어가서 고정이 될 거고, 이 뒤쪽에 있는 지지대는 백팩을 올려두어서 뒤로 처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자체가 되게 두껍게 되어 있다. 그리고 플라이트 폼으로 바꿨을 때도 요 밑에 있는 두꺼운 사각 조인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리를 받쳐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두꺼운 사각 조인트는 별매인 판넬 미사일 이펙트 옵션 세트에 그 프레임을 끼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제 빔 라이플, 주 무장 중 하나고 아리우제우스 아머를 탈거했을 때 양산형 뉴건담도 사용을 하는 그런 빔 라이플입니다. 스티커가 3개 쓰이는데 요 총구 아래쪽에 빨간 색깔 센서 부분, 그리고 뒤쪽에 에너지 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스티커인데요. 이 스티커가, 이 뒤쪽은 스티커가 그래도 뭐 빈틈없이 딱 잘 붙거든요. 딱 맞아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스티커가 안 맞습니다. 가운데 잘 맞춰가지고 부착을 해도 양 끝부분이 넘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품에 정말 딱 맞는 스티커는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부착을 했지만 스티커 티가 많이 나죠. 엄청 많이 납니다. 안 그래도 파츠는 광택이 없는데 스티커는 광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스티커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생김새도 굳이 따지면 페넬로페 라이플의 이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아니 이 정도는 분할해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츠들은 굳이 좌측 우측으로 나눈 이유가 좌측은 양산형 뉴건담 때 쓰일 것들이고요,
우측은 아류제우스 때도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아류제우스 때부터 쭉 쓸 게 이 서브암 빔사벨. 물론 양산형 뉴건담이 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뉴건담의 헤비웨폰 시스템 같은 그 스커트 안쪽에 이 볼 조인트를 끼워서 서브암이 전개돼서 끝에 이제 MG 사이즈의 빔 파츠를 끼우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는 관절이 끝에 있는 볼 조인트만 있고 중간 관절은 없습니다. 기본 형태가 고정이에요. 근데 빔사벨에 해당하는 부분이 디테일이 꽤나 좋습니다. 구멍 뚫려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빔사벨을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고정형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플라이트 폼에 사용을 할 프레임들입니다. 일단 이 얇은 거는 등에 있는 쉘프 노즐의 각도를 바꿀 때 쓸, 굳이 따지면 이쪽도 서브암이죠. 근데 역시 관절 없이 고정되어 있는 서브암인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아류제우스가 랜딩하고 있을 때는 이 서브암이 이 중간 부분이 접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라이트 폼을 위해서 쫙 서브암이 펼쳐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두꺼운 조인트 같은 경우는 다리를 받쳐줄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이트 폼이 되면 다리를 뒤쪽으로 뻗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용이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아까 스탠드 밑에 있었던 이 두꺼운 사각 구멍이 있었죠. 여기다 끼워서 이 틈새에다가 정강이가 딱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5종입니다. 주먹손은 제가 미리 끼워놨고요. 그 HGC 우주세기에 그 공용 머니퓰레이터 런너가 있어서 무장손, 라이플손, 편손이 한 세트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요거 빔사벨용 손인데 손바닥에 빔사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 두꺼운 빔캐논 겸용 빔사벨을 손에 줄 수 있다. 근데 잘 보면 너무 손만 있지 않나요? 아니 손만 있는 게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은 손등이 없다. 손등이 한 세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5종의 손에다가 손등을 다 돌렸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작업인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가격이 싸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12,000원짜리가 손등을 아껴? 그리고 아류제우스에서 양산형 뉴건담이 됐을 때 사용을 할 교체 조인트 파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백팩에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이 조그만한 파츠는 고관절 커버 파츠입니다. 이게 도킹할 때 떼어내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활용할 거거든요. 고관절에. 근데 분리하고 나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용도고 나머지는 전부 백팩에 쓰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빔사벨 파츠의 방향을 바꾸는 프레임 파츠, 가운데 있는 건 양산형 뉴건담 시에 쉴드를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백팩 프레임 파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쉘프 노즐을 또 백팩에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파츠. 이걸 통해서 약간 뉴건담 실루엣을 얻을 수 있다 보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한 세트씩 있습니다. 일단 이 빔사벨용 파츠랑 이 실드용 파츠는 교체식입니다. 서로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요 쉘프 노즐 같은 경우는 이 쉴드용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 2개씩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쪽이든 빔사벨을 2개 껴도 되고 하나씩 껴도 되고 뭐 쉘프 노즐을 2개 다 껴도 되고 실드 2개 다 껴도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럼 아류제우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매뉴얼 상으로는 이 베이스 있죠. 이 액션 베이스에 이 MS 상태에서도 고정을 해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또 스탠드랑 한 몸인 모블리 슈트인 건데 근데 뭐 중심 좀 잘 잡아주고 일단 뭐 서긴 섭니다. 그래서 그냥 잘 세워놨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뒤쪽으로도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좀 앞뒤로 살짝 휘청휘청한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정말 페넬로페 같은 느낌으로 앞뒤로 흔들린다고 해야 할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뭐 베이스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야 된다. 그럼 이 뒤쪽 잡으세요. 페넬로페처럼 뒤쪽 잡으면은 편하게 옮겨집니다.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페넬로페나 크시보다도 덩치가 더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재밌는 점은 실루엣 자체는 아무래도 페넬로페랑 많이 닮았다라는 겁니다. 뭐 안 그래도 페넬로페를 받기 전에 플라이트 폼 연습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좀 새로 디자인하면서 그 페넬로페 쪽을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덕분인지 설정상에 페넬로페 개발 도중에 나오는 뭐 시제품 파츠가 좀 쓰였다 뭐 그런 설정도 있죠. 대신에 뭐 미노프스키 플라이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제트 추진 방식의 쉘프 노즐을 무려 20개나 장착을 했다. 20개. 뭐 어디가 쉘프 노즐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 클리어 블랙으로 되어 있는 링, 동그란 링 파츠가 끼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깨, 등, 다리, 백팩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쉘프 노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뒷모습을 보면 다리 아래에 뭐 수상해 보이는 초록색이 보이죠? 예, 이게 양산형 뉴건담의 발바닥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재밌는 점은 상체 쪽보다는 하체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듯한 실루엣이다 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둘러보면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두껍기는 하죠.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제 색분할이 또 완벽하지는 않더라. 뭐 양산형 뉴건담이 색분할 완벽하지 않은 건 발매 전부터 유명한 거긴 한데 이 아리우제우스 상태에서도 일부 파츠 색깔이 설정색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중에서 싸웠던 크시 건담과 함께 놔봤습니다. 역시나 이 아류제우스 쪽이 훨씬 큽니다. 두껍고요, 키도 크고요, 덩치도 훨씬 커요. 오히려 크시가 왜소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옆모습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아류제우스가 그 페넬로페 계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큽니다. 대신에 또 페넬로페랑 다른 점이 있다면 요 뒤쪽 스커트가 되게 여기가 공간이 되게 넓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원래 페넬로페는 이 공간에도 커다란 스커트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완성형이라 할 수 있는 페넬로페어도 한번 놔봅니다. 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페넬로페가 엄청 컸네요. 와, 뿔리지 않는데요? 아류제우스도 엄청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 다리 실루엣도 밀리지 않고 어깨는 훨씬 크고요. 대신에 이제 쉘프 노즐 같은 그런 백팩 형태의 무언가가 없다 보니까 장식으로만 치면 아류제우스가 훨씬 많고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두께감도 서로 비슷하네요. 대신에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아류제우스 쪽이 백팩에 추가 파츠가 달려있기도 하죠. 이 쉘프 노즐이 여기 달려있거든요 또.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쉘프 노즐이 되게 크고 넓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페넬로페 쪽이 좀 더 심플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이즈는 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까지가 21.5cm 정도, 어깨가 좀 더 높습니다. 23cm까지도 가네요. 상당한 사이즈감을 자랑한다. 자,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볼 건데, 머리가 이제 양산형 뉴건담 머리죠. 근데 안쪽에 완전 파묻혀 있어요. 완전. 아예 머리 앞에 있는 이 프레임 부분이 이렇게 들춰보면 얼굴을 눈까지 싹 다 가린다. 이 고개 숙이면 아예 얼굴이 파묻혀가지고 없어집니다. 위쪽으로 발칸만 올라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고개를 좀 들어주면 그래도 눈매도 살짝 보이고 뭐 아이라인도 살짝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죠. 여기에 이제 이 양산형 뉴건담 헤드에 있는 60mm 발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류제우스로 도킹할 때는 이렇게 안테나를 위로 접어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좀 빈 공간이 보이죠? 이 빈 공간으로 안테나를 쏙 넣으면 된다. 이거 잘못하면 안테나가 위에 걸려가지고 안테나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게 또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의 그 부분처럼 생긴 페넬로페의 개발 도중에 나온 파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앞쪽에도 각종 뭐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 위로는 안테나가 없어요. 대신에 또 여기 노란색은 또 분할이고 그 뒤쪽으로도 이렇게 하얀 부분, 좀 라이트 그레이 부분이 분할되어 있기도 합니다. 외장 자체가. 이 틈새에 프레임이 하나 노출되어 있는데 저거 원래 저렇게 회색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 이 중간 부분 원래는 이 틈새가 파란색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분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저 프레임 노출이 분할인데 파란색이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커버 유닛에 안테나가 달려있다. 안테나가 이 위에 고정되어 있어서 양산형 뉴건담이랑 도킹했을 때는 이 커다란 안테나가 외부에 크게 노출되는 안테나가 된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유닛 위쪽으로는 이게 미사일 컨테이너입니다. 판넬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미사일 컨테이너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싸는 부분 보면 약간 덕트 디테일처럼 되어 있죠. 진짜 페넬로페처럼 되어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양옆으로 어깨 쪽으로 가면서 보이는 게 빔 캐논입니다. 근데 빔 캐논이라고는 했지만 무장명은 굳이 따지면 빔 캐논 겸용 빔사벨이라는 무장이에요. 그 더블제타의 빔사벨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양산형 뉴건담이니까 인컴 사양에 이게 달려있기도 하죠. 그리고 흉부, 여기도 누가 봐도 페넬로페의 파츠가 일부 적용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쭉 튀어나와서 이 앞부분에 또 모노아이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 일단 분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프레임 분할되어 있고요. 덕트도 흰색으로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앞쪽 검은색 내부가 다 분할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공식 장례를 보면요, 이 색깔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앞쪽에 이 흰 색깔 커버 파츠, 이 라이트 그레이 부분, 이게 원래는 넓은 부분은 이 뒤에랑 같은 일반 그레이여야 하고, 이 안쪽만, 이 가운데 라인 부분만 이 라이트 그레이여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할이 상당히 좋은데 뭔가 묘하게 덜 됐다. 아까 이 위에 있는 파란색도 그렇고, 뭐 그럼에도 조형 자체도 그렇고 뭐 이것도 이것대로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발칸 부분이죠. 이게 흉무 90mm 머신건입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폼일 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모빌 슈트일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설정화라든가 애니메이션만 슬쩍 보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팔이 두 개입니다. 아류제우스 쪽에 붙어있는 팔이 있고요, 안쪽에 양산형 뉴건담의 팔이 있어요. 그래서 팔이 4개다. 근데 아류제우스 쪽에는 꼭 손이 달려있진 않죠. 대신에 페넬로페처럼 생기긴 했다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깨 쪽을 보면은 어깨에 클리어 블랙의 링 파츠?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쉘프 노즐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커버가 오픈되기도 해요. 내부에는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프레임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로 또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살짝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 앞쪽뿐 아니라 바깥쪽 여기도 링 파츠,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쉘프 노즐로 되어 있어요. 이 위쪽으로 인테이크, 그리고 링 파츠 거쳐서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노즐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이 뒤쪽으로도 디테일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안쪽을 보면 그냥 밋밋합니다. 추가적인 디테일은 없어요. 근데 이건 상체 쪽은 이런데 하체 쪽은 디테일이 좋아서 이런 거 보면 노즐 내부가 있죠, 이거는. 그리고 인테이크 부분에 해당하는 쪽도 이제 라이트 그레이로 해가지고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앞쪽에서 봤을 때 이런 내부 디테일 같은 것도 꽤나 신경 써서 만들어 놨어요. 볼만합니다. 그 외에도 어깨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양산형 뉴건담 어깨 보인다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쪽에서 보니까 저 안쪽에 어깨가 세워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등에 있는 쉘프 노즐을 빼보면 여기가 이제 어깨 뒤쪽이자 양산형 뉴건담으로 분리했을 때 쉴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역시 잘 보면 이런 내부라던가 이런 데 디테일도 알게 모르게 좀 챙겨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안쪽 방금 쉘프 노즐을 떼어낸 게 아까 잠깐 봤었던 이 플라이트 폼 될 때 쓴다던 이 서브암 기억하시나요? 이게 접혀져 있는 게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암에다가 이렇게 쉘프 노즐을 껴놓는 거죠. 그렇게 어깨 뒤쪽 보고 이제 팔 쪽 한번 보면은 확실하게 어깨 내부에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장을 좀 들춰 보면 안쪽에 동그란 관절이 하나 보일 겁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제대로 진짜 팔처럼, 모빌 슈트의 팔처럼 팔꿈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방향을 꺾어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안쪽에는 손이 없다. 대신에 팔의 실루엣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끝에는 미사일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으로 가서 아까 잠깐 봤었던 이제 백팩 쉘프 노즐입니다. 쉘프 노즐을 아예 빼서 다시 보면 3개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조인트를 빼보면 이제 개별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끝부분은 하얗게 또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몸통 부분 그대로 쭉 지나서 뒤쪽으로 또 동그란 파츠가 들어가 있고, 뒤쪽이 노즐 부분인데 이쪽 역시 겉에서 봤을 때는 디테일이 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좀 높은 추진력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참고로 쉐이프 노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즐이 다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들어가는 쉐이프 노즐끼리는 이렇게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바깥쪽에는 구멍이 없는데요, 이 양쪽 끝부분 여기는 구멍이 없는데 빼보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양쪽으로 다 구멍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백팩입니다. 정말로 이건 누워도 페넬로페 일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가운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가슴, 머리 그대로 하나로 이어져가지고 백팩까지 이런 느낌인데, 이쪽에도 이제 쉘프 노즐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체적인 느낌은 페넬로페지만 가운데는 전혀 다르다. 이거 먼저 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거대한 인테이크가 있는 거고, 여기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참고로 이 친구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도 얇거든요. 꽤나 얇은 편이라서 혹시나 너무 이렇게 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파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히 만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쉘프 노즐 자체도 이 링 파츠 거쳐서 제대로 이 아래쪽으로 노즐이 들어가 있다. 물론 회전 가능합니다. 이거 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위쪽 유닛 역시 이거 페넬로페 때랑 솔직히 조형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동하는 것도 기본 똑같이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츠 분할의 상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가운데 허옇고 끝에 허연 부분은 파츠 분할로 잘 되어 있고, 당연하지만 슬라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어요. 중간 관절, 가장 안쪽 관절 해가지고 이중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길게 빼는 거는 플라이트 폼 때 빼는 거고요. 기본은 이렇게 안쪽으로 슬라이드 해놓고 이 중간 관절만 슬쩍 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좀 지지대 역할로도 쓸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백팩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뒤쪽 등 부분과 스커트인데, 잘 보면은 이 바깥쪽에도 노란색의 스러스터 노즐이 내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 보니까 양산형 뉴건담의 백팩도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류제우스의 뒤쪽 스커트에 해당하는 게 이쪽 백팩의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뒤쪽 스커트이자 미사일 컨테이너입니다. 되게 좀 입체적인 게 스커트 형태의 파츠가 있고 그 사이에 미사일 컨테이너가 있고 그 겉을 또 외장으로 감싸 놨기 때문에 되게 두께감이라든가 입체감이 되게 좋아요. 파츠 분할도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 스커트에 밀착해 놓으면 깔끔. 그리고 뒤쪽이랑 뒤쪽 스커트 다 봤으니까 쉘프 노즐도 다시 껴주죠. 그리고 이제 하체로 가보도록 합시다. 앞쪽 스커트. 스커트 자체도 양산형 뉴건담의 스커트 위에다가 뉴건담의 헤비웨폰 시스템처럼 외장을 하나 더 씌운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옆 아래쪽으로 10개나 되는 미사일 컨테이너를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되게 두툼한 모습이다라는 게 특징이죠. 대신에 아까 매뉴얼에서 잠깐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이 스커트 역시 잘 보면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근데 역시나 단일 파츠로 되어 있어서 그냥 다 그레이라는 거. 그리고 이 스커트를 분리해서 보면 미사일 컨테이너 자체도 3개짜리 미사일 컨테이너를 연결한 거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도 이제 2개짜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 그런 미사일 컨테이너고요. 내부를 보면은 스커트에 연결하는 조인트, 그리고 밑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서브암 빔사벨을 끼운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는 겁니다. 대신에 볼 조인트가 처음 끼웠을 때 좀 타이트할 수 있거든요. 파손 주의입니다. 얇은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아머를 탈거하고 나면 보이는 게 양산형 뉴건담의 스커트가 슬쩍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부분 역시 양산형 뉴건담의 허벅지, 고관절을 쓰고 있는데, 아류제우스가 될 때는 골반에 추가 프레임을 달아주는 거라서 이제 다리 자체는 되게 튼튼합니다. 대신에 이제 무릎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양산형 뉴건담 그대로다 보니까 좀 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실제로도 부피에 비하면 얇은 건 맞죠. 그래도 특유의 무릎 실린더 디테일도 잘 보이고, 이 무릎 아래쪽 관절을 좀 굽혀서 이렇게 사선으로 다리를 통과해서 발바닥이 종아리 밑으로 나온다. 요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리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대한 쉘프 노즐의 향연입니다. 다리 한쪽당 대형 쉘프 노즐을 4개씩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볼륨감, 부피감을 자랑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다리 안쪽에서 보면 하얀색의 프레임이 뉴건담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프레임의 겉을 회색깔의 외장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잘 보면 이제 다리 안쪽, 이 무릎 뒤로도 여기도 쉘프 노즐이고요. 정강이 앞쪽 외장은 그냥 심플한 외장으로 되어 있지만 또 이제 바깥쪽으로 거대한 쉘프 노즐 3개가 아예 인테이크도 이렇게 정면으로 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테이크 디테일도 상당히 좀 복잡한 느낌으로 각지고 아주 멋진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커버 역시 잘 되어 있고, 각각의 인테이크 뒤에는 링 파츠가 전부 다 있고, 뒤로 아래로 앞으로 전부 다 거대한 쉘프 노즐입니다. 그리고 이 3개를 또 연결하기 위한 프레임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관절들도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이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다리에 쓰인 쉘프 노즐은 노즐 내부 디테일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 다 노즐 디테일이 있어요.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이 발입니다. 발 디자인이 제품화된 페넬로페랑 다르게 약간 소설 디자인 베이스로 만들어진 느낌? 그래서 오히려 실제 랜딩 기어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히려 발목이 얇은 것도 그 부분에 좀 이미지를 더해주는 느낌? 실제 뭐 항공기라든가 등등 그런 현실에도 있는 그런 발판이라고 할까 뭐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볼만하더라고요. 대신에 이 발 역시 원래는 색깔이 이렇지 않아요. 다 허옇지 않습니다. 일부 다크블루가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실제 F라인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뭐 발바닥이 하나 분할된 정도? 요 정도? 그래도 요 발 안쪽에도 나름 디테일도 좀 있고 대신에 골다공증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게 좀 단점이네요. 자, 그러면은 아류제우스 상태에서 가동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상의 가동이 제약이 엄청 심한 상태니까 가능한 선에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하지만 목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팔은 좀 어느 정도 움직이죠. 이게 어깨가 막 움직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변형 때문이라도 이 어깨 외장이 이중관절로 이렇게 앞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안쪽에 있는 아류제우스의 팔 프레임이 가동을 할 수 있게 돼요. 팔을 들고 내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이 어깨 프레임 자체는 양산형 뉴건담에 추가 프레임을 끼워서 어깨 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백팩 쪽에도 작은 조인트가 하나 있어서 이중으로 조인트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팔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무튼 이렇게 기본 아류제우스의 팔 들고 내리고 팔뚝 회전도 됩니다. 여기에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생각보다 많이 90도 이상으로 크게 굽혀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면은 이제 양산형 뉴건담의 팔도 좀 움직여 볼 수 있게 됩니다. 막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가동은 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허리 가동이 됩니다. 양산형 뉴건담의 허리를 활용을 하는 건데 조금씩이지만 회전시켜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뒤쪽 스커트 때문에 막혀가지고 완전히 돌아가긴 힘들거든요. 근데 흉부 스윙까지도 어떻게 된다. 꽤 많이 움직이고요. 대신에 허리 부분을 숙였다 들었다 하는 거는 안쪽 아머 때문이라도 조금 힘들더라.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스커트를 들춰보면 아예 아류제우스용 골반 프레임이 추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양산형 뉴건담의 골반에서 다리 부분이 떨어져 나와 있죠. 프레임이 연장되어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축을 통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축이 두껍기는 한데 다리 자체가 무거워서 완전 잘 고정된다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 가까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이 추가 프레임에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많이는 들기 힘들어요. 디자인이나 구조상 그건 좀 힘들긴 한데 재밌는 거는 옆으로 들어지긴 하는데 밑으로 처지진 않게 스토퍼가 있어요. 여기 프레임에 뾰족하게 스토퍼가 있는 거라 다리를 내리면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전 페넬로페 같은 경우는 이 고관절이 볼 조인트여가지고 밑으로 축 처졌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양산형 뉴건담의 다리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 가동 역시 양산형 뉴건담의 무릎을 활용을 해서 90도까지 힘들어도 어느 정도 가동은 해줍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굽히고 펴고 축이고요. 회전하는 것도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꺾는 거 역시 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발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는 좀 힘들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취해볼 텐데 일단은 스탠드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정 스탠드를 사용을 하면 안정적으로 전시해 놓을 수는 있지만 공중으로 띄우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게 낮아요. 딱 이제 발바닥이 이 베이스 바닥에 옵니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다리 사이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조인트를 끼우고요. 이렇게 다리 통과해서 끼우고 그리고 이 뒤쪽에 프레임에다가 백팩을 딱 지탱을 해준다. 이러면은 뭐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되게 두꺼운 프레임이 자리하게 되는 게 좀 어찌 보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서 바닥에 딱 세워보면은 딱 발바닥이 이 베이스 바닥에 닿는 정도입니다. 공중에 뜬다라는 느낌은 아니죠. 이렇게 발바닥이 바깥쪽이 베이스가 좀 좁으니까 베이스 밖으로 튀어나와 있긴 한데
적어도 저 스탠드까지 다 활용했을 때 뭐 기울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장시간 전시하기엔 딱인 거죠. 대신 이 베이스 기믹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프레임을 뽑아서 기울여서 다시 넣어주면 각도 변경이 가능하다. 근데 역시나 모빌 슈트 상태에서 액션을 위한 각도는 아닌 것 같죠. 발목이 오히려 꺾일 정도니까 플라이트 폼이나 이럴 때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양산형 뉴건담 손에다가 이 라이플도 쥐어주고 한번 액션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른손에 라이플까지 들려준 완전 무장 상태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은 아주 잠깐 비추어 주었을 뿐 크시한테 막 집어 던져지고 막 난리가 나죠. 자, 그래도 각도가 자유롭진 않지만 라이플 액션 이렇게 공중에서 떠 있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리를 좀 벌려서 발바닥을 아예 공중에 띄운 거예요. 근데 높지가 않으니까 지금 위치가 높지 않고 거의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격한 액션은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한 각도를 줄 수 있다면, 이렇게 구도를 잡을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대신에 베이스 특성상 다른 각도로 옆으로 기울인다거나 뭐 이런 거는 힘들기 때문에 포즈의 한계는 좀 명확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설정 이야기 잠깐 했지만 이 아류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 모빌 슈트, 그러니까 두 발로 서 있는 거는 그냥 정말 바닥에 랜딩해 있는 거고, 메인 형태는 플라이트 폼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라이플 액션 하고 요 빔사벨 액션만 한 번 더 해보고 플라이트 폼 바로 갑시다. 자, 이렇게 서브암 빔사벨 전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근접했을 때 쓸 수 있는 무장이라 그러면 이게 전부라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방어 쪽으로는 확실히 좀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근데 플라이트 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빠밤. 자, 건담 베이스 한정판 크시 건담 페넬로페 판넬 미사일 이펙트 세트인데요. 근데 말이 크시 판넬 이펙트지 아류제우스도 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아류제우스에 써주려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 이펙트 5년 전에 세트 발매했을 때 들어있던 그겁니다. 그래서 세트는 2세트였지만 이제 한 세트씩만 따로 파는 거죠. 같은 날 발매했고요. 가격은 국내에서 27,6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시 만들어 왔습니다. 빠밤. 이렇게 기체 뒷면에서 이렇게 쫙 판넬 미사일이 발사되는 듯한 그런 궤적을 그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펙트 기준으로는 약간 원뿔형 그런 추진? 요런 이펙트? 요런 형태인데 실제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이즈,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세워서 끼울 수도 있고 눕혀서 끼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니까 써주면 되는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크시랑 페넬로페는 원래 같이 부속되어 있는 액션 베이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인트를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류제우스는 이걸 못 써요. 이 베이스를 애초에 이 조인트가 안 맞아요. 조인트의 두께는 맞는데 이 양옆에 이 벽이 하나씩 서 있는데 이 벽 때문에 안 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못 쓰고 본인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이 뒤쪽에 아까 잠깐 베이스 설명했었죠. 이 조인트 두 군데는 판넬 미사일 이펙트용이다. MS 상태에서는 이 밑에 있는 조인트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베이스 프레임에 장착. 자, 이런 식으로 바바바바바방 하면서 판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아류제우스를 완성할 수 있는 옵션인 거죠. 판넬 미사일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액션을 크게 취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볼 거 봤으니 플라이트 폼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플라이트 폼으로 가려면 좀 번거롭긴 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팔다리 막 뒤로 한다 이게 아니라 좀 뺐다 꼈다를 해야 됩니다. 좀 번거로워요. 일단은 쉘프 노즐을 빼줍니다. 등에 있는 쉘프 노즐이죠. 요거를 양쪽 다 뺄 거예요. 양쪽 다 빼고 이제 팔도 빼줍니다. 요 어깨 부분이죠. 아류제우스 아머 부분 빼주고, 근데 보통 뺄 때 이 아류제우스 어깨에 고정하는 프레임도 같이 빠질 거거든요. 이 프레임은 다시 어깨 안쪽에 밀어 넣어주세요. 이거 어깨에 다시 어차피 MS 상태로 가려면 요거 다시 끼워야 되니까 한번 보시면 이 프레임 부분에 슬라이드하는 틈새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어깨 안쪽에 노란색 부분에 그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맞춰서 이렇게 쓱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프레임이랑
이 바로 뒤에도 구멍 2개가 보이죠? 여기 2군데, 그러니까 등과 팔 2군데에 고정을 하는 게 이 아류제우스의 어깨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등에 있었던 쉘프 노즐을 장착하던 이 서브암 있죠? 이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얘 고정형이라 그랬잖아요. 이 접혀져 있는 서브암이 아니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로 바꿔 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접힌 건 이제 안 쓴다. 그리고 이러면 반대쪽도 똑같겠죠? 반대쪽도 어깨 부분 제거를 하는데 이제 역시 어깨 안쪽에 넣는 프레임이 같이 빠지니까 이걸 빼서 다시 양산형 뉴건담 어깨 내부에 장착을 해놓고 서브암을 이렇게 잘 제거를 해주도록 하지요. 일단 탈착할 거는 여기가 끝이고요. 이 머리 쪽으로 갑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는 외장을 쭉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들어 올릴 때 여기가 또 이중 관절이거든요. 관절을 앞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면서 완전히 한번 들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양산형 뉴건담 머리가 감싸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노란 색깔 안테나를 이렇게 돌려서 밀착시켜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이중 관절 뻗었던 거를 안쪽 관절까지 다 써서 그대로 쭉 머리 감싸줄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거 당연히 양산형 뉴건담의 안테나 혹시나 어디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잘 뒤로 들어가는지 보면서 완전히 뒤통수에 프레임을 감싸면서 이렇게 뒤에 있던 외장을 앞으로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 이렇게 뒤로 완전히 슬라이드해서 중간 관절만 집어넣고 자, 이렇게 뒤로 쭉 뻗은 다음에 쉘프 노즐도 이렇게 뒤로 뻗어줄게요. 이제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살짝 숙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류제우스의 뒤쪽 스커트를 이렇게 뒤로 프레임 째로 들어 올린 다음에 스커트를 요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다리가 좀 뒤로 뻗어줄 수 있게 공간을 좀 확보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가서 이게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다리 안쪽에 회색 외장 있죠. 이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가동시켜줍니다. 다시 보면 무릎 옆을 감싸고 있는 걸 뒤로 가동시켜서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이제 발도 오므려 줄게요. 그리고 다리를 뒤로 조금 뻗으면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그냥 굽혀줍니다. 자,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오는 게 이 정강이를 받쳐줄 프레임인데 처음부터 정강이 살짝 이렇게 끼워서 가운데로 가서 고정을 시켜주면 이제 좀 편하게 고정시켜 놓을 수 있죠. 자, 그럼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역시나 다리 뒤로 살짝 뻗으면서 무릎 자연스럽게 굽혀줍니다. 이때 무릎 굽히면서 봐야 하는 게 접어둔 뒤쪽 스커트와의 간섭이거든요. 이 뒤쪽 스커트 위치가 정확히는 접은 다음에 다시 골반에 밀착을 시켜야 이 무릎 안쪽에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외장이랑 간섭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해놓은 데 보면은 위치가 딱 스커트 넘어서 빈 공간에 딱 와 있잖아요. 여기가 정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무릎 굽히고 정강이 감싸줄 프레임 쓱 가서 잡아주고 밀착! 짜잔! 자, 이렇게 해서 하체 쪽에 배치는 끝났어요. 배치만 끝났고 이제 쉘프 노즐을 좀 만져줄 거거든요. 아까 이제 쉘프 노즐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얘들도 다 이렇게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가운데 있는 쉘프 노즐 아예 이중 관절을 움직여서 뒤로 쭉 뻗어줍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이 인테이크가 정면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일단 이걸 좀 의식하면서 움직여 볼게요. 이 인테이크 부분만 위로 이렇게 들어주고 요 가운데 거는 앞뒤 패널을 슬라이드해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하고 나면 조금씩 가동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연장까지 시켜주고 이러면 나머지 쉘프 노즐도 좀 만져줘야겠죠. 요 앞쪽 쉘프 노즐 가동시키면서 역시 인테이크 부분만 들어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친구도 이렇게 정면 바라보게 이 위쪽 파츠만 가동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전히 3개의 쉘프 노즐이 다 정면을 바라보는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취향 따라서 나머지 관절들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각도를 조금씩은 바꿔주면 좀 더 후방으로 위치를 그러니까 노즐이 좀 더 후방으로 위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씩 가동시켜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 다음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쉘프 노즐만 가동시켜서 뒤로 쭉 뻗고 외장을 연장하고 인테이크는 정면을 바라보게 쭉쭉쭉 들어주고 얘도 내려서 앞으로 들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면 되는데 가장 앞에 있던 노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팬도 있어요.
펜 디테일이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꽤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그런대로 꽤나 멋진 그런 모습. 뒤쪽이 진짜 거대한 부스터가 달리긴 했네. 막 그런 느낌이죠. 이 스커트 부분은 그냥 가지런히 딱 정면 보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등에 있었던 쉐이프 노즐을 다시 껴야 되니까 이 서브암을 다시 껴줍시다. 펼쳐진 서브암으로 원래 자리에 다시 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자, 양쪽에 서브암 설치가 끝났고, 그러면은 다시 쉐이프 노즐 원래 자리 돌아가듯이 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좀 볼만한데요 또? 그러면 이제 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앞뒤 어깨 외장이 둘 다 이중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절을 펴서 쫙 뻗어줄게요. 앞쪽도 마찬가지 관절을 펴서 쭉 뻗어줍니다. 이때 어깨 앞쪽 외장은 살짝 들어서 이제 공간 만들어주고, 어깨 바깥쪽 쉘프 노즐 역시 이쪽도 프레임 가동을 해줄 건데 바깥쪽에 있는 관절부를 앞으로 돌리고, 밑에가 노즐이 앞을 보게끔 앞으로 돌리고, 안쪽에 있는 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눕혀줍니다. 그 다음 역시 인테이크 부분 위로 들어서 정면 보게 하고, 노즐은 뒤쪽으로 가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 이 팔 부분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뒤로 뻗습니다. 뒤로 뻗으면서 이 미사일 컨테이너를 바깥으로 뒤집으면서 역시 컨테이너 정면을 보게끔 돌려주죠. 그 다음 원래 이 모빌 슈트 상태에서는 이 위쪽 구멍에다가 어깨를 고정했는데, 이 플라이트 폼에서는 이 밑에 있는 구멍에 끼울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아래쪽 조인트 잘 보면서 장착. 앞뒤가 다 잘 연결됐는지 슬쩍 위에서 한번 슬쩍 봐주면은 어느 정도 보여요. 자, 오른쪽 어깨도 마찬가지겠죠. 어깨 외장 앞뒤를 다 이제 펼치고 쉘프 노즐을 정면 보게 하고, 뭐 이렇게 다 동일하게 가동해서 팔을 뒤로 뻗고 미사일 컨테이너 가동하고. 자, 이렇게 완성됐으면은 아래쪽 구멍 맞춰서 다시 이쪽도 껴줍니다. 짠! 완성! 아리우제우스 플라이트 폼! 야, 이게 페넬로페 플라이트 폼이랑 다른 맛입니다. 훨씬 좀 뭐랄까? 움직이는 요새 그런 느낌? 되게 묵직한 무언가의 느낌. 특히 얘는 뒤쪽이 꽤 볼만하거든요. 이게 페넬로페랑 다른 맛이 뭐냐면 노즐이 많잖아요. 뒤쪽을 향하고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되게 볼만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좀 더 페넬로페보다 좀 더 밀리터리하고 약간 좀 더 전함 같은 느낌도 있다고 해야 되나요? 꽤 볼만하네요. 그러면 이 앞쪽에 공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 베이스도 각도 변경해도 살짝 위에서 바라본 이 느낌이 꽤 괜찮은데요? 페넬로페는 이 앞쪽이 되게 크거든요. 어깨 외장 때문에. 근데 앞쪽도 좀 뾰족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면서 뭔가 추진 장치가 많이 달려있는 이 분위기가, 이게 볼만하네. 뒤에서 봤을 때 이런 게 되게 볼만하네요. 오, 의외네. 확실히 플라이트 폼이 좀 묵직한 맛이 있네요. 확실히 그냥 아류제우스 상태보다 훨씬 멋진데? 근데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색분할을 이렇게밖에 안 했다고? 진짜 아깝네. 너무 아까운데? 그리고 작중에서도 플라이트 폼으로 등장을 해서 플라이트 폼으로 주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쓸 수 있게 베이스에 판넬 미사일 조인트가 있는 거죠. 짠, 다시 가져와 봅니다. 판넬 미사일 이펙트. 대신에 이번엔 아까 뒤쪽 이펙트가 이 곡선이 앞을 향해 있었다면은 플라이트 폼에서 이렇게 뒤로 향하게끔 바꿔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무슨 왕관이나 불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뒤에서 들어가서 이번엔 위쪽 조인트 이쪽으로 끼워줄게요. 와, 이거 볼만하다. 오, 이건 괜찮네. 그 작중에서도 이 상태에서 판넬 미사일 사용을 하니까 오히려 확실히 내가 봤던 거니까 더 친숙하기도 하네요. 그 두 다리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그땐 맞기만 했거든요. 아무튼 판넬 미사일 상당히 멋지네요. 근데 우리의 레이네임 군 이 상태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크시한테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죠. 빔 라이플도 엄청 맞고. 이제 퍼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양산형 유건담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MS 형태로 돌아왔고요. 자, 여기부터 아머를 하나하나 벗겨보도록 합시다. 먼저 상체 쪽 해보도록 할게요. 상체는 양쪽 어깨 먼저 빼줍니다. 이제는 뭐 프레임이 같이 빠져도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빼줄 거고요. 대신에 왼쪽 어깨 뒤에 있는 외장, 이게 이제 쉴드로 쓸 거니까 잠시 가져옵니다. 자, 그럼 반대쪽 어깨도 빼줘야겠고, 이쪽은 그냥 뭐 빼놓으면 되죠. 그리고 조심조심 머리 위쪽을 들어서 이렇게 잘 잡고 안쪽을 좀 잡아주고 머리 외장을 이렇게 위로 슬라이드해서 빼줍니다. 이제 고정이 이 뒤쪽 슬라이드 쪽이 고정인데 이게 백팩 안쪽에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야 또 백팩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도 앞을 잘 잡고 살살 빼줍니다. 이제 이게 흉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빼주고, 그리고 요 등에 있었던 쉘프 노즐 이제 양쪽 다 빼줍니다. 일단은 왼쪽에 있었던 거는 또 쓸 거니까 잘 빼놓고, 이대로 백팩 뒤를 잘 잡고 뒤쪽 스커트까지 같이 빠질 거거든요. 잘 빼줍니다. 아예 뒤쪽 스커트와 등에 있었던 회색 부분은 한꺼번에 빠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백팩 양옆에 있는 프레임을 빼줍니다. 이게 이제 쉘프 노즐 고정하고 있던 서브암이 있는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다 빼고 나면은 양산형 뉴건담의 백팩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뭐 디테일한 부분은 좀 이따 해주도록 하고, 이제 하체로 가죠. 먼저 앞쪽 외장, 그러니까 헤비웨폰 시스템 같은 부분을 빼주고, 오른쪽 스커트는 쓸 거니까 미사일 컨테이너만 뺍니다. 이 안쪽에서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대기. 그 다음 정강이 회색 아머를 앞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생각보다 엄청 타이트하게 물려있는 건 아니라 살살살 흔들면 쑥 빠져요. 그리고 요 다리 바깥쪽에 있는 쉘프 노즐, 안쪽에 있는 프레임을 다리랑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안쪽을 잡고, 그러니까 겉에 쉘프 노즐 잡지 말고 안쪽 프레임을 잘 잡고 살살 흔들어서 빼줍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종아리 안쪽까지도 이 쉘프 노즐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훅 하고 빠지지 않게 조심히 흔들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안쪽을 잘 잡고 좌우로 살살 흔들면서 이 종아리 안쪽 걸려서 조심조심해서 잘 해준 다음에 이 다리 프레임 자체를 전체를 다 분리를 해줍니다. 좌우로 분리하면 끝이에요. 속에 이렇게 그냥 다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고정이 이 무릎에 있는 구멍을 통해 고정되는 거라서 잘 보고 해주면 돼요. 반대쪽 뺄 때도 이 무릎 쪽 조인트 잘 보면서 빼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빼줍니다. 살살살 흔들어서 쑥 하고 빼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골반이 이게 뭐지 싶죠? 일단 스탠드 빼보면 이 벌어져 있는 골반이 어찌 보면은 이 양산형 뉴건담이 아류제우스용으로 커스텀됐다라고 하고 알 수 있는 부분, 또는 프라모델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늘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프레임이 어디 고정되어 있냐면은 이 골반 안쪽에 이 빈 공간 보이죠? 여기 조인트 끼우듯이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옆 잘 잡고 살살살 흔들어 빼주면 쑥 빠집니다. 막 엄청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관절에서 이렇게 뉴건담 부분만 빼줍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아류제우스 전용 프레임이니까 따로 빼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빼고 나니까 조인트가 끼워져 있던 구멍이 너무 신경 쓰이죠. 이걸 막기 위한 커버 파츠가 아까 구성에서 잠깐 봤었던 작은 커버 파츠입니다. 근데 이게 아류제우스 한다고 이 커버를 벗기면 이거 둘 데가 없어요. 이 커버 그냥 잘 보관해야 된다 정도 느낌. 그 다음에 뒤쪽을 향해 있는 고관절을 앞으로 돌리고 허벅지 회전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빌 슈트의 고관절이 완성됩니다. 뭐 RG 뉴건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죠. 이거는 또. 자, 그렇게 했으면 양산형 뉴건담 가지고 와서 고관절을 연결. 그 다음 뭐 굽혀져 있는 무릎 펴주고 펼쳐져 있는 스커트들 다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막아주고 스커트도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이제 가슴에 외장을 닫고 밑에는 위를 누르면 아래가 탁 막히죠. 그리고 팔 차렷해서 어깨를 내려주고 블레이드 안테나를 좌우를 쫙 펼쳐줍니다. 제타가 떠오르는군요. 그리고 등으로 가서 이 빔사벨이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을 옆으로 빼줍니다. 옆으로. 그 다음 이 빔사벨 연결되어 있는 이 조인트 부분만 빼줍니다. 이 안쪽에 끼워지던 조인트는 교체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걸로 교체를 해주면,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다 끼워주면 짜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빔사벨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반대쪽도 똑같이 프레임이 있으니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착.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빔 캐논 겸 빔사벨의 완성인데, 이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빔사벨 연결부가 이 조인트가 엄청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 HGUC 뭐 유니콘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주 부러지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이번 아류제우스도 부러졌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조심히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류제우스 아머들을 전부 퍼지하고 양산형 뉴건담 완성! 와, 근데 퍼지한 것들 보면 왜 페넬로페가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그러니까 그 유닛들만 모아서 따로 하나의 유닛을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아류제우스의 이 무수히 많은 파츠 정말 하나로 모을 수가 없어요. 모아주는 파츠도 없고요. 정말 순수 연습기라는 느낌 나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양산형 뉴건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던, 그러니까 원래 그 외전 설정에 있었던 그 양산형 뉴건담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다리 쪽, 그러니까 뭐 발 쪽이나 이런 데도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색깔도 이쪽이 좀 더 밝아요. 초록색들이 쓰이긴 했으나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죠. 색감에 의한 차이도 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이번 영화를 위해서 리파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류제우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 커스텀을 한 양산형 뉴건담이라고 하니까 뭐 그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설정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그 영화의 흐름상 정말 순수하게 좀 더 뉴건담스럽게 만들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실루엣들이 좀 의도된 디자인 수정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뭐 아무튼 그 사이즈 한번 잠깐 보면 일단 상대인 크시 당연하지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뉴건담이 훨씬 작죠. 크시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도 뉴건담이니까 HGUC 뉴건담. 뉴건담의 양산형이라 그런가 키도 똑같습니다. 키 똑같고 가만 보면 닮은 구석이 많은데 오히려 이 HGUC 뉴건담보다는 이제는 익숙한 RG 뉴건담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 뭐 다리의 실루엣이나 이런 거는 HGUC랑 놓고 봐도 이질감이 크지 않거든요. 뭐 오히려 HGUC의 실루엣은 더 가깝죠. 근데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좀 의외였던 건 이게 스커트 쪽이에요. 원래 뉴건담 스커트에는 이런 음각으로 파인 부분이 없는데 RG에 이런 음각 파인 부분이 있거든요, 스커트. 그래서 일부 디테일은 뭐 이런데 RG에서 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예 대놓고 똑같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헤비 웨폰 시스템을 위한 스커트 구멍. 이렇게 내부 파츠를 슬라이드해서 구멍 두 개가 위아래에 노출이 됩니다. 이게 양산형 뉴건담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뭐 구멍 자체의 규격은 달라요. 구멍 규격은 달라서 뭐 똑같이 호환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믹이 똑같으니까 이건 완전히 RG에서 온 그거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둘이 적절히 섞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일단은 머리 부분 보면은 뉴건담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페이스 슬릿은 3개가 아니라 2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턱이나 이마의 초록색 부분, 그리고 60mm 발칸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안테나 부분은 되게 각도가 깊게 파여 있는 V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좀 뉴건담보다는 조금 더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실루엣 자체가. 그리고 뒤쪽으로도 작은 안테나가 좀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머리 옆쪽인데 발칸에 탄피 배출구 디테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영화에도 그 발칸 발사하던 뉴건담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턱 옆에 있는 노란색 작은 부분은 저건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거고요. 몸통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부터 좀 쎄합니다. 스티커가 갑자기 많이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초록색이라든가 뭐 덕트의 노란색 이런 건 분할이거든요. 근데 가슴 안쪽에 있는 이 작은 노란색 부분들은 스티커 처리고요. 덕트 내부의 초록색이 또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 덕트 내부에 들어가는 스티커가 보통 이런 덕트는 꾹꾹 눌러붙이면 입체감이 살아나서 좋거든요. 그래서 꾹꾹 눌렀죠. 눌러서 했는데 스티커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짧아졌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 칸은 지금 스티커가 덮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스티커 꾹꾹 눌러붙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스티커에 있는 선이랑 덕트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눌러붙이는 걸 상정하지 않은 스티커다 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지금 요 안쪽에 있는 노란 색깔 작은 거 이거는 안쪽으로 접어 붙여야 되는 거라 또 난이도가 높습니다. 스티커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깨는 진짜 이 양산형 뉴건담에서 최고인 부분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분할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스러스터 노란색, 이 앞쪽 뒤쪽에 있는 노란색 테두리와 안쪽 프레임, 그리고 이 틈새에 보이는 노란색까지 싹 다 분할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조형도 좋고요. 양산형 뉴건담답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부터 갑자기 뭐지? 뭔가 반짝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팔 상박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보이는 이 노란색도 스티커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나마 게틀링이니까 모르겠는데 오른팔로 가면 예비 빔사벨이 있습니다. 이건 뉴건담 특유의 기믹 중 하나죠. 근데 그걸 감싸고 있는 노란색과 이 다크블루의 컬러가 스티커다. 나 이거 너무 충격 먹었는데 이 거대한 부분을 그냥 생으로 분할을 안 하고 그냥 와 놀랍죠? 이 위에서 보면 대놓고 하얀색이 보여서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한 게 옆에 있던 노란색인데 자세히 보면요, 이거 스티커 구조상 아무리 열심히 붙여도 빈틈이 생기는 스티커입니다. 제가 완전 잘 붙였다라고 느꼈는데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스티커 티를 벗길 수가 없어요. 이게 도색밖에 답이 없어요. 무조건 스티커 티가 나고 이질감이 엄청난 부분 중 하나다. 그래서 좀 충격적인 부분이었고요. 뭐 그 외에 오른팔에 있는 빔사벨 이렇게 들어 올리는 기믹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왼팔에 90mm 게틀링 포 같은 경우도 탄통에다가 꽤나 디자인 자체는 멋집니다. 게틀링 자체도 앞에서 보면은 제대로 모양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팔의 스티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빔라이플 스티커에서도 2차 충격을 한번 딱 받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사이드 스커트, 이 작은 부분의 노란색은 이건 그 와중에 또 다 분할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어깨랑 비슷하게 분할이 다 되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또 골반 앞으로 가면 이 특유의 V자 스티커입니다. 아니 완전 분할과 완전 스티커를 왔다 갔다 해요. 할 거면 다 해주든가 말 거면 다 말든가. 그래서 처음에 이 아류제우스 조립하면서 양산형 뉴건담부터 조립하게 되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머리 만들면서 스티커가 조금 들어가네? 근데 조형은 괜찮다. 몸통 만들면서 이 정도면 조형은 괜찮아. 근데 스티커가 와 이게 스티커 뭐지? 난이도 왜 이러지? 하다가 어깨를 딱 만들면 와 분할 장난 아니다. 우와 하다가 팔 하박을 딱 만들면 뭐지 이거 스티커 왜 이러지? 약간 하사웨이 감정 같은 느낌이에요. 하사웨이가 느꼈던 PTSD를 양산형 뉴건담 조립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괜히 얘가 PTSD 발사대가 아니다. 괜히. 아무튼 앞쪽 스커트 조형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뒤로 가면은 이쪽은 이제 회색입니다. 원래 뉴건담의 뒤쪽 스커트 여기는 빨간색이죠. 회색으로 분할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이제 핀판넬 장비형 양산형 뉴건담의 백팩이다. 근데 색깔은 그냥 회색으로 통일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요거 버니어라든가 여기도 노란색이다 뭐다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냥 생 회색이다 라는 거. 근데 그 와중에 디테일은 좋습니다. 위쪽에 버니어 디테일, 아래쪽에 버니어 디테일, 그 와중에 디테일은 좋다.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되게 각진 모습에다가 앞쪽도 약간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바깥쪽은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도 디테일하고요. 무릎 관절 자체는 뉴건담 특유의 앞쪽은 요 실린더, 뒤쪽은 동력선 뭐 이런 느낌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다리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뉴건담. 괜찮네. 심지어 여기는 그 와중에 덕트가 또 분할이에요. 앞뒤쪽으로 다 분할이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앞에서 보이는 이 프레임 노출 회색도 분할입니다.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발로 내려가면 발끝에 있는 노란색은 스티커네. 그래도 이 발등 분할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다리랑 발 여기는 완전 뉴건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발바닥 디테일은 좋으나 골다공증이 눈에 띈다 라는 거 정도. 자, 그럼 가동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은 볼 조인트의 축관절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HG 느낌이고요. 고개 들고 숙이는 것도 많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적당히 해줍니다. 그리고 고개 돌릴 때 은근히 턱이랑 요 외장이랑 간섭이 좀 있어갖고 고개를 좀 들어줘야 좀 편하긴 한데 생각보다 안 돌아간다는 건 좀 있고요.
그리고 어깨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HG의 그 느낌 이렇게 앞으로 쭉 빠지고요. 상하 가동도 여기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어깨 외장도 별도 가동이 있죠. 여기다가 아예 연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팔 옆으로 드는 부분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겠고, 팔 상박의 회전축, 거기다가 포인트 팔꿈치 이중관절인데 보통 여기서 단일관절로 끝난단 말이죠. 이 동그란 부분에서. 근데 요 팔 하박에 축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완전히 굽혀진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기본 축인데 회전하는 게 좀 약해요. 돌아가는 게 이게 답니다. 생각보다 적죠. 대신에 복부에서 이렇게 좌우 스윙도 있고요. 앞으로 숙이고 들고 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이 부분 좀 재밌습니다. 일단은 뒤쪽 스커트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거 갈라주면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볼 조인트로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지죠. 근데 앞쪽 스커트 이게 참 재밌는데 조립부터 별개 가동으로 조립이 돼요. 근데 웃긴 거는 파츠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짜리란 겁니다. 이게 구조상 얘를 갈라야 조립할 수 있는 스커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갈라서 개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보통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그냥 매뉴얼에 그냥 가르세요 라고 써 있어요. 뭐 무튼 스커트 이만큼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공간 확보 확실하고요. 축관절로 다리 편하게 들고 뒤로는 앞보단 좀 적게 들고 옆으로 드는 거 자유롭고요. 대신에 너무 들어 올리니까 이렇게 막 커버도 빠지고 이런다. 약간 취급주의. 그리고 축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관절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더 많이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무릎은 당연히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지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다 축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RG에서 봤던 그겁니다. 축으로 좌우로 꺾고 안으로 꺾고 뻗고 굽히고 그리고 요 안쪽에도 축이 있어가지고 발목을 뻗을 때는 더 많이 뻗어지죠. 애초에 이건 아류제우스 때문이라도 이렇게 많이 뻗어지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뭐 무릎 꿇기 가능은 한데 미묘하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벅지가 짧고 다리 무릎 아래가 길어서 그런지 다리가 완전히 잘 올라가는데도 조금 불편하다. 자, 그럼 이대로 액션을 봐도 좋겠으나 작중에 등장한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쉘프 노즐이 핀판넬처럼 달린다던가 아니면 오른쪽 스커트에 헤비에폰 시스템처럼 스커트가 달린다던가 그리고 이 상태로는 실드가 없으니까 실드 대신 이제 아류제우스의 외장을 달아준다던가 해보도록 하죠. 이때 필요한 게 아까 이제 구성에서 봤었던 양산형 뉴건담의 이 백팩 프레임인데요. 일단은 왼쪽만 있으면 되니까 왼쪽에 맞춘 걸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오른쪽 스커트를 슬라이드 전개해서 외장을 씌워줍니다. 짜잔, 장착. 그리고 백팩에서 왼쪽 빔사벨 프레임을 싹 빼줍니다. 대신 그 자리에 방금 가져온 프레임을 장착.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볼 조인트, 뒤쪽으로 핀이 하나 생겼죠. 볼 조인트 쪽에다가 쉴드를 달고요. 너무 뒤쪽에 두지 말고 살짝 앞으로 이렇게 가동시켜 주세요. 그 다음 뒤쪽 핀에다가 짠, 쉘프 노즐을 장착. 자, 이렇게 완성. 작중에 등장하는 양산형 뉴건담의 모습, 이걸 보고 하사웨이가 PTSD 느낀 그 모습 완성입니다. 쉘프 노즐이 핀판넬처럼 장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뉴건담이랑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실루엣을 보고서 하사웨이가 PTSD를 느낄만 했다. 어찌 보면 뒤에 있는 이 빔사벨도 같은 위치에 있겠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긴 했죠. 그래도 저는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도 레이네임 조종 잘한다. 이 상태에서도 요리조리 잘 피하고 판넬 미사일도 다 요격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잘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스탠드 올릴 때 이제 3mm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 올려봤습니다. 그럴싸하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라이플을 발사하는 느낌으로도 포즈 취해봤고요. 빔사벨을 휘두르면서 왼팔에 게틀링 포를 발사하는 이런 모습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PTSD에 어마어마하게 막 스트레스를 받던 하사웨이가 결국은 아무로를 친다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막 각종 미사일을 다 때려 붓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장비가 다 터져 나가기는 해요. 양산형 뉴건담 뭐 쉘프 노즐, 실드, 빔사벨 손에 들었다 놓치고 진짜 철저하게 압도당해요. 완벽하게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산형 뉴건담이 아무래도 스펙 차이도 스펙 차이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처절하게 당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 그렇게 장비 다 터져나가고 막 손에서 빔사벨 놓치고 다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양산형 6원단 본체에는 큰 데미지 없이 그래도 폭격이 끝났나 하는 타이밍에 그냥 흙먼지 속에서 빔사벨이 붕. 진짜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덩치에 압도당하니까 이렇게 그냥 양손으로 찍어 눌러요. 진짜 머리 잡고 막 찍어 눌러서 막 무릎 꿇게 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막 진짜 하사웨이 왜 저래 할 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스커트에 있었던 서브한 빔사벨로 저항은 한번 합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틈새로 얼굴을 윙 하고서 한번 빔사벨로 훑고 지나가긴 하죠. 그치만 크시한테 꼼짝없이 움직일 수도 없게 잡혀서 이제 왼쪽 옆구리부터 빔사벨로 서서히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이때 연방에서 투항하겠다, 목숨만 살려달라 하면서 기기한다 루시아가 당신이 신이 되면 돼. 하사웨이가 아무튼 정신 차리고 뭐 등등등 뭐 일련의 엔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중에서는 이렇게 무릎 꿇고 완전히 반파된 상태로 끝나죠. 오늘은 에이시즈 UC, 아리우제우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양산형 뉴건담, 그리고 겸사겸사 건담 베이스 한정판으로 판매한 탄넬 미사일 이펙트 세트까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게 양산형 뉴건담 조립하는 내내 뭔가 감정 기복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면서 막 PTSD 온 것 마냥 진짜 감정 기복이 널뛰게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이게 하사웨이의 기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감정 기복이었는데 그래도 아리우제우스 외장을 다 씌워 나가면서 야 그래도 볼륨감은 확실하구나. 이게 그래도 MG 더블제타 프라모 더블제타 버전 카톡보다 비싼 이유가 있구나. 볼륨감은 인정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완성됐을 때 그 덩치는 그 볼륨감 어마어마했습니다. 좋았는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색분할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양산형 뉴건담 뭐 속에 들어가는 애니까 그렇다 치면 아리우제우스 완성됐을 때라도 색분할이 완벽해서 그 설정색을 다 그대로 구현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그래서인지 더더욱 양산형 뉴건담이라도 더 분할이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분할 못할 것도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양산형 뉴건담에 스티커 붙어있는 부분 전부 다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좋은 데는 진짜 좋은데 안 좋은 데는 진짜 안 좋고 중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좀 아이러니했다. 갸우뚱을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키르케의 마녀 극장판 키르케 그 성광의 하사웨이 키르케의 마녀를 되게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할 만한 그런 프라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작중 활약이 적고 뭔가 압도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당하기만 하는 입장에 등장 시간도 짧아서 결국은 하사웨이의 PTSD 발사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만 하지만 묘하게 그동안의 우주세기 건담들과 묘한 그 이질감이 드는 게 그게 생각보다 매력적이긴 했거든요.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은 충분히 사볼 만한 그런 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